최명지 그리고 윤세영. 너네 모녀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은총이의 머리카락을 뽑고 꿀밤을 때리며 은총이를 괴롭힌 두 사람은 결국 신여진에게서 내쫓기게 되는데요. 하지만 신여진은 최명지 모녀를 그리 팔자 좋게 내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통장에 돈이 왜 하나도 없어? 최명지의 100억 되는 비자금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말아버린 거죠. 이 집에서 한 푼도 못 가지고 나갈 줄 알아. 내 모든 재산은 구하나 씨랑 은총이한테 다 상속할 테니까. 오늘은 신여진이 최명지에게 제대로 한 방 먹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야, 제 머리카락은 왜 뽑으시는 거예요? 최명지 할머니 정말 이상하네. 내 머리카락도 뽑고 우리 하늘나라 엄마 핸드폰도 계속 가져오라고 그러고. 최명지는 은총이가 유진이의 아들이라는 걸 확인한 후부터 은총이에게 잘해주는 마음에도 없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구하나 쪽이 가짜, 은총이 쪽이 진짜라며 꼬맹이를 구워 삶아서 혜성그룹을 먹어보겠다고 작정한 것인지 은총이에게 술래잡기를 하자는 둥 어린아이를 마음대로 조종했죠. 윤세영에게도 앞으로 은총이한테 무조건 잘하라고 시켜놓았고요. 하지만 최명지와 윤세영의 손발은 쿵짝이 안 맞았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착한 짓을 하려니 탈이 나고 만 것이죠. 윤세영은 은총이의 머리에 꿀밤을 놓았고 은총이는 아주 서럽게 뿌에잉 집이 떠나가라 울게 되었어요. 저번에도 은총이의 콩콩이 인형을 밟아서 다 찢어 놓더니 이제는 은총이를 때리기까지 해? 안 그래도 은총이가 얄리를 찾다가 화상을 입어가지고 신여진의 마음이 안 좋았는데 말이에요. 신여진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구하나한테도 애를 똑바로 안 보고 뭐 했냐고 신경질까지 부렸는데 윤세영 니까짓 게 뭔데 내 새끼 몸에 손을 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새끼 딱밤을 갈겨. 말로 해서는 경고가 안 통하는구나. 윤세영은 결국 신고를 받고 달려온 경찰에 의해서 아동학대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니 제가 애 꿀밤 좀 때렸다고 저한테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거예요? 윤세영이 아무리 항의해도 소용이 없었죠. 쌤통이다 메롱. 은총이는 윤세영한테 메롱을 날려주었고 최명지와 윤세영은 분하지만 은총이에게 다신 안 그러겠다며 아주 싹싹 무릎 꿇고 비는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신여진이 앞으로도 우리 은총이를 괴롭힐 거면 이 집에서 나가라고 엄포를 놓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최명진은 지금 절대로 이 집에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윤세영 지금 네 무릎이 중요한 줄 알아? 당장 은총이한테 용서부터 받아. 이 집에서 쫓겨나면 다 말짱도루묵이 된다고. 은총이를 감시하려면 죽어도 이 집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나갈 수는 없었죠. 결국 두 모녀는 손이 발이 되게 빌어 당장 쫓겨나는 것은 막았지만 신여진의 분과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일도 그렇고 신여진은 윤세영과 최명지가 은총이 앞길을 막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앞으로 은총이한테 재산을 상속도 하고 모든 걸 물려줄 생각인데 안 봐도 태클을 걸 것이 뻔했습니다. 자기네들이 가족인데 왜 피도 안 섞인 구하나 친구 아들 꼬맹이한테 재산을 주냐고. 소송이라도 불사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조치를 취해야겠어. 신여진은 두 모녀가 은총이의 앞길을 막는 것은 물론 나중에 은총이가 성인이 되고 나고서도 회사에서 윤세영이 쉽게 자기 자리를 내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슬슬 이쯤에서 두 모녀와 결별을 하는 게 서로에게 아름다운 이별이 되지 않을까. 신여진은 처음에는 그래도 가족이니 좋게 끝내려고 했지만 최명지 모녀와의 이별은 결코 아름다운 이별이 되지 못하겠죠? 더러운 진흙탕 싸움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신여진은 장비서를 불러 최명지와 윤세영의 뒷조사를 명령했습니다.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올 사람은 없다고 잘못한 걸 발견하면 이 집과 회사에서 쫓아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쥐새끼 같은 것들이 회사의 자금을 요리조리 횡령해온 정황을 발견하게 되었죠. 회장님 여기 최명지 씨랑 윤세영 씨 비리 리스트입니다. 유진이 잃어버리고 20년 동안 이 집에서 군식구처럼 살며 먹고 살 길을 다 열어주었는데 어디 분수도 모르고 이 회사까지 가로채려 드는지 최 이사와 짜고서 그동안 회사 자금에 손을 대왔었구나. 그것도 100억이 넘는 돈을. 간이 참 크다고 해야 할지 윤세영은 회사 장부를 조작해서 지엄마한테 도움을 주면서 신여진 모르게 횡령을 해왔지 뭐예요. 신여진도 장비서를 시켜서 횡령을 조금씩 해왔는데 심지어 신여진이 해온 금액보다 많아서 황당할 지경이었습니다.
장비서 바로 최명지 계좌 동결하고 경찰에 넘겨. 그동안 차고 넘치게 주었는데 분수도 모르고 내 것을 넘봤으니 이런 꼴을 겪는 거지. 내 걸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교육시켜줘야겠어. 네, 회장님, 최명지 씨 계좌 전부 추적해서 보고 넘기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지? 받는 사람이 조영사인데 최명지가 누구한테 돈을 이렇게 보내온 거야. 이 인간도 공범인 것 같으니 같이 조사해봐. 최명지 계좌에는 수십억 되는 돈이 6년 동안 조영사에게 넘어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최명지가 유진이 뺑소니 사건 입막음을 위해서 조영사에게 넘긴 돈이었죠. 유진이 집회에 참석했던 당시 실시간으로 송금된 흔적이 발견되면서 신여진의 마음속에는 조영사라는 인물의 실체에 대한 의구심이 깊어져만 갔는데요.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조영사의 정체를 밝혀내는 것이 신여진에게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었으며 이는 유진이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진실을 파헤치는 핵심적인 단서가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최명지의 공금 횡령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유진이의 뺑소니 사건의 실마리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이는 마치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충격적인 진실들이 밝혀지는 시작점이 되었으며 그동안 감춰져 있던 어두운 비밀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에 제출된 증거자료를 통해 최 이사와 최명지의 횡령 혐의가 명백하게 밝혀졌으며 이 과정에서 윤세영의 연루 사실도 함께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회사 전체에 충격적인 공고가 게시되었고 이 소식을 접한 직원들 사이에서는 큰 술렁임이 퍼져나갔습니다. 호텔 직원 윤세영 팀장의 파면이 전격적으로 결정되었고 그 사유는 공금 횡령과 문서 조작이라는 중대한 비위 사실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당당한 걸음으로 사무실에 출근하려던 윤세영은 갑자기 사원증이 작동하지를 않자 당황스러워하며 경비팀을 향해 거친 언성을 높였는데요. 나 누군지 몰라? 나 윤세영이잖아. 평소에 오만하고 거만한 태도 그대로 회장님 조카인 자신의 앞길을 막는다며 강압적인 태도로 당장 문을 열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경비팀은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태도로 대응하며 윤세영 팀장님 오늘자로 회사 잘리셨습니다. 저기 게시판 보시죠라고 말하며 결연한 입장을 전달했는데요. 주변에 모여든 수많은 직원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윤세영이 떨리는 발걸음으로 게시판으로 향했고 그곳에는 자신의 파면 공고가 분명하게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극도로 당황하고 불안에 휩싸인 윤세영은 곧바로 최명지에게 전화를 걸어 다급하게 상황을 알렸는데요. 엄마, 큰엄마가 나 회사에서 쫓아냈어. 우리 횡령한 거 걸렸나 봐. 어떻게 해? 이 나라 떠야 되는 거 아니야? 엄마가 횡령한 돈들 다 바하마에 넣어놨어?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해외 도피를 시도하려 했지만 최명지는 끝내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시각 최명지는 이미 경찰에 체포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기 때문인데요. 최명지 씨 당신을 횡령 및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문을 강하게 두드리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최명지는 마치 도관에 갇힌 쥐처럼 꼼짝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으며 그동안의 악행들이 하나둘씩 밝혀질 것이라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형님, 용서해 주시는 척하더니 이런 짓을 하려고 시간을 번 거였어요? 최명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황급히 자금을 이동시키기 위해 떨리는 손으로 계좌에 접속했지만 놀랍게도 그토록 많았던 자금이 한 푼도 남김없이 모두 사라진 충격적인 상태였는데요. 계좌 잔액은 믿을 수 없게도 단 0원만이 찍혀 있었고 이는 최명지에게 마지막 일격이 되었습니다. 내 돈, 내 피 같은 돈 내가 이 집에서 신여진 비위 맞춰가며 어떻게 모아온 돈인데 그 순간 형사들과 함께 문이 강하게 열리며 신여진이 차갑고 단호한 표정으로 등장했고 그동안 쌓아온 분노와 증오가 한순간에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최명지 너였니? 너였어? 네가 그 돈을 가지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았어? 겨우 돈 때문에 우리 유진이를 죽이고 이제는 은총이한테까지 손을 대려고 해? 그동안 내 옆에서 형님거리면서 20년 동안 걱정해주고 위해주는 척하던 네가 사실은 우리 유진이 죽인 범인이었다니 정말 소름이 돋는다. 형님 저 아니에요. 이거 다 모함이에요. 저 믿어주세요. 제가 그럴 사람 아닌 거 형님이 잘 아시잖아요. 닥쳐 지금 네 공범 조영사가 다 불었어. 네가 우리 유진이 죽여달라고 했다지? 절대 용서 따위는 없어. 그 안에서 지켜봐 내가 네 딸을 어떻게 하는지.
최명지가 경찰에 연행되어 사라지는 동안 윤세영은 신여진의 새로운 복수 대상이 되어버렸고, 이는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을 알리는 전조가 되었습니다. 신여진은 타인의 소중한 자식을 무참히 죽인 대가로 최명지도 자신의 딸을 잃어보아야만 그 고통과 절망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으며, 이는 그동안 쌓아온 분노와 증오의 최종 결실이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신여진의 마음 한편에는 또 다른 용서를 구해야 할 대상이 있었는데요. 이는 그동안의 사건들이 단순한 복수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는 복선이 되었으며, 새로운 이야기의 전개를 예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속아왔던 가슴 아픈 진실이 마침내 드러나는 순간, 구하나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와 배신감이 폭풍처럼 휘몰아치기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한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 구하나의 목소리는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속이셨어요? 회장님이 제 엄마가 아니라고요? 어쩐지 이상했어요. 저는 7살 때 부모님이랑 헤어졌는데 유진이는 10살에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동안의 의문점들이 하나둘씩 풀리기 시작하면서 구하나의 목소리에는 깊은 원망과 함께 슬픔이 묻어났는데요. 사람까지 속여가면서 이용하시니 재미있으셨나요? 아니 하나야, 그게 아니라 내 말 좀 들어봐. 신여진이 구하나에게 잘해주겠다고 황진구와 철석같이 약속하고 데려왔지만 실상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으며, 이는 구하나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로 남게 되었습니다. 특히 신여진은 구하나에게 그동안 한 번도 진심 어린 마음을 열지 않았으며, 오히려 날카롭고 차가운 말들로 상처를 주기 일쑤였는데요. 매일같이 오지랖이 넓다는 둥, 은총이 다칠 때 제대로 신경 쓰지 않았다며 구하나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물질적인 보상을 하겠다며 은총이를 키워준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했지만 그것은 결코 구하나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더 큰 실망감과 공허함만 안겨주었죠. 친엄마라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기대했던 따뜻한 애정과 관심은 찾아볼 수 없었고, 이는 구하나의 마음속에 채울 수 없는 큰 공허함을 남기게 되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마침내 구지석과 구하나 두 남매가 힘을 합쳐 숨겨진 진실을 밝힐 결정적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구지석은 우연한 기회에 발견한 두나 누나의 어린 시절 사진을 소중히 꺼내들었고, 보육원에서 가져온 윤유진의 사진과 꼼꼼하게 대조해보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두나 누나가 윤유진이었어. 은총이 때문에 우리 하나 누나를 가짜 딸로 만든 거야. 이처럼 예상치 못한 진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시청자분들은 구지석이 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면 지난번 제사상을 격분하여 엎어놓았던 것처럼 즉시 누나에게 달려가 모든 진실을 폭로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구지석은 예상과는 전혀 다른 더욱 성숙하고 전략적인 행동을 보여주었는데요. 오히려 신여진을 찾아가 회장님 그동안 죄송했다며 지금까지의 무례했던 행동들을 진심 어린 태도로 사과했고, 이는 앞으로의 더 큰 계획을 위한 교묘한 포석이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노골적이고 직접적으로 신여진의 회사를 공격했다면 이제는 하나 누나를 속인 것에 대한 더 큰 복수를 치밀하고 은밀하게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지석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밝은 표정을 보이지 않았기에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 처음으로 웃는 모습을 보여줄지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번 가짜딸 사건을 계기로 가장 극적이고 충격적인 변화를 겪게 되는 인물은 다름 아닌 구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동안 늘 밝은 미소로 주변을 환하게 비추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던 구하나가 이제는 완벽한 복수의 화신으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많은 이들에게 예상치 못한 충격과 안타까움을 안겨줄 것 같습니다. 특히 만약 구하나가 은총이를 입양하는 데 성공하게 된다면 최명지의 예언대로 신여진은 영영 은총이를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르는 위험하고도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더욱 안타깝고 가슴 아픈 것은 구하나가 신여진에게만 속은 것이 아니라는 뼈아픈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가짜 딸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 구하나는 이제 황진구와의 소중하고 특별했던 관계마저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던 구하나에게 친엄마가 찾고 있다며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황진구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겨우 시작된 두 사람의 애틋하고 설레는 감정도 이런 예기치 못한 오해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게 될 것 같은데요. 사실 황진구는 구하나의 진정한 행복과 안녕만을 바라며 최선을 다했지만 이러한 복잡하고 미묘한 오해를 완전히 풀어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진심 어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초반에 빠르고 긴박하게 진행되던 이야기가 최근 들어 다소 느슨해졌다는 의견들이 있지만 이는 앞으로 다가올 더 큰 폭풍우를 위한 잠시의 고요함일 것 같은데요. 남은 이야기가 아직 많은 만큼 구하나의 극적이고 충격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시청자들의 마음이 더욱 간절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복잡한 이야기에서 가장 충격적인 반전은 신여진과 구하나가 이렇게 첨예한 갈등과 깊은 반목을 겪은 후에 사실은 구하나가 신여진의 친딸이었다는 놀라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신데렐라 게임이 이제 막 극의 중간 지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면서 앞으로의 예측 불가능한 전개가 더욱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명지 모녀의 어둡고 불길한 이야기가 하루빨리 마무리되고 새롭고 충격적인 국면을 맞이하게 될 이야기의 흐름이 기대되는데요. 앞으로 펼쳐질 더욱 흥미진진하고 예측 불가능한 전개와 함께 각 인물들의 숨겨진 이야기들이 어떻게 풀려나갈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